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지크와 윤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모모디오의 모모입니다. 갑자기 낭독을 시작해서 깜짝 놀라셨죠? 방금 낭독한 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로리 작가의 긴긴 밤이라는 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오늘은 이 로리 작가의 긴긴 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동화책을 언제 마지막으로 읽어보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꽤 읽었던 것 같은데 점점 성인이 되어서는 동화책이라고 하면 괜히 유치하고 어린이들만 보는 거지 하는 생각에 더 멀리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책 긴긴 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담하건대 읽기 전의 자신과 읽은 후의 자신이 확연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책을 2019년도 겨울에 읽게 되었어요. 한 10월달 정도. 그때 그 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읽어서 그런지 책 속의 구절들이 저한테 더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그때 너무 마음속으로도 허한 것도 있었고 몸도 너무 많이 아프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소리내서 낭독으로 읽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저한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소리를 내고 발산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위안을 받으니까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그래도 제가 웃기도 하고 또 말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정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큰 병원 그래서 안 해본 검사도 없고 사실 병원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하는 공감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감신경이 뭐 안 좋다, 부교감신경이랑 부조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건 신체화 증상이다. 그때 백혈구 수치도 되게 낮아지고 뭐 살도 한 20kg 가까이 갑자기 한 달, 두 달 정도 만에 갑자기 확 빠지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뭐 정신과 가가지고 뭐 약도 먹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한의원도 다녀보고 유명하다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 많이 좀 괜찮아진 편이죠. 저는 그게 이게 참 사람이 몸이 힘들면요 정말 아무 생각도 못 하게 돼요. 몸이 여유가 없으니 마음이랑 정신은 더 여유가 없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신력이 강하면 몸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몸에 기속되어 살아간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엄청 대단한 성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배고프면 당연히 힘도 없어지고 짜증나고 막 우린 당연한 그 감정 있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들. 정신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종류거든요. 우리 몸에서 자연하게 일어나는 세포들의 반응들. 그래서 저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이야기가 좀 했는데 그렇게 아팠던 시기를 조금 지나갔을 때 저는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이 동화책으로 불리기보다는 그냥 성인을 위한 그림책 정도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냐면 코끼리들 무리에서 태어난 한 코뿔소가 있어요. 인간들이 관리하는 단체에서 태어난 이 코뿔소를 인간들이 노든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노든은 평생 그 무리에서 자신이 살 것만 같았는데 어느 선택의 시기가 오자 그 무리에서 나와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이와의 만남과 또 이별에 대해서요. 그러다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설렘과 두려움을 가진 막 이제 막 태어난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이제 아기 펭귄을 중간에 만나게 되면서 둘이 또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 노든이라는 코뿔소는 사실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어, 되게 고통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코뿔소는 진짜 평온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자신이 이제랑 다르게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삶에 있어서 진짜 고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 무리에서 나와 이제 자기 짝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그 코끼리 뿔을 불법으로 이제 뭐 파는 채취하는 그 밀렵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밀렵꾼들에 의해서 아내와 딸을 잃기도 하고 또 그런 노든을 거의 죽을 뻔한 노든을 뭐 동물 단체가 이제 구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자기와 똑같은 코끼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좀 마음을 어느 정도 여는가 싶었는데 또 그 친구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턴 친구도 또 죽고 잃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만남에 의해서 또 웃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우리네 인생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태어나서 학창 시절에 그 무리에서 사회로 나와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여러 사람 만나고 이별을 또 통해 상처도 받고 또 그런 거 하면 또 어느 정도 어른이 된 다음에 맞이하는 이제 뭐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자식들을 이제 언젠가 뭐 자기 곁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뭐 응원하고 함께하고 막 그런 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인간의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함축되어 있어요. 되게 공감할 수 있게. 그중에서 제가 음, 특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68페이지 되게 짧은 페이지인데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그랬다. 노드는 옛날 기억에 사로잡힐 때마다 앞으로 걷고 또 걸었다. 노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이런 짧은 글에서도 뭐랄까, 나도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하면서 뭔가 같은 경험을, 근데 같은 경험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옛 기억이 뭐 사로잡힐 때마다 좋은 기억은 또 좋은 기억대로, 괴로운 기억은 괴로운 기억대로 뭐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또 걷고 또 걸으면서 새로운 기억을 더 지으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통해서 그냥 내가 나도 그랬었지, 우리도 그렇지 하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47편. 노드는 뭉툭한 코뿔로, 다시 할게요. 노드는 뭉툭한 코뿔을 눈앞에 보이는 철조망에 들이받았다. 옥신옥신 아픔이 전해졌다. 그렇게 하면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번 더 철조망을 있는 힘껏 들이받았다. 아내도, 딸도, 안가부도, 그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인간들도 다 지워버리려고 계속해서 철조망에 뿔을 박아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노드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좀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인데, 짐 캐리랑 케이트 윈슬렛이 나온 미셸 공들이 영화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별의 그 아픔이 너무 괴로워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그 남자가 나오거든요. 짐 캐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기억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지우고 그냥 편히 잠들고 일어나서 그냥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기를 하는 바라는 바람을, 너무 고통스러울 땐 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어떤 방법을 써도 노든이 여전히 모든 기억을 기억했듯이 우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때로는 이제 행복을 주는 그 기억이 때로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슬픔을 주는 기억으로 여전히 함께 하니까,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기억들을 너무 많이 불러일으켜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외에도 소개해주고 싶은 책 속의 문구들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소개했다가는 책을 온전히 다 읽어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더 궁금하신 분들이
분들은 꼭 이 책을 구입하거나 이제 도서관에 빌리셔가지고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로 제가 노둔에게도 또 세상에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시 한 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어머니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안진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는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가립지고 새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해집니다. 김사인 시인의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